오랜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9월 1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동향부터 보죠. 한국부동산원 통계 9월 4일 기준입니다. 지방은 소폭 상승, 수도권은 하락.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 전국적으로는 0.06에서 0.07, 0.01 정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01 줄어들었고요. 서울은 0.02%포인트 줄어들었고, 지방은 0.01%포인트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뒤늦게 서울이 먼저 움직였으니까 지방은 좀 뒤늦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는 매매보다 오히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네요. 매매는 제가 최근에 현장에 가보면 좀 주춤한다라고 할까?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상황인데, 전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철저한 계산,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최근 아파트는 역전세 우려도 상당히 사라진 상태고, 대출금리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작년에 급등할 때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전세는 전국적으로 0.07에서 0.09로 올랐고요. 수도권은 많이 올랐네. 0.14에서 0.18%로 올랐고요. 서울은 0.14에서 0.17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많이 올랐고, 지방은 이제 0.01이 됐네요. 지방도 하락 탈출하고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1년간 흐름 한번 볼까요? 제가 매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쭉 떨어지다가 1월 이후 반등을 하고요. 6월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7월부터 상승으로 전환돼서 점점, 그쵸? 어, 파란 게 매매고 빨간 게 전세인데, 이렇게 점점점 폭을 키우고 있고, 이게 쭉 상승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폭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 보면, 오른쪽이, 여기,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연한 하늘색이 지난주고요. 진한 파란색이 이번 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지역이 어디 있나?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어디 있냐 보면, 부산 0.02, 조만간에 부산 또 플러스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고요. 대구 0.07 많이 올랐네. 그쵸? 자, 광주도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0%로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또 어디 있나 쭉 봅시다. 전남, 제주 남았네. 전북도 이제 0%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지역이 부산, 전남, 제주 빼고는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세종이 한참 막 상승폭을 되게 키우더니 세종이 조금 주춤하고 있네요. 0% 보합으로 오히려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승 지역, 하락 지역을 176개 지역인데요. 한국 부동산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제 3배 차이가 나네요. 상승은 123개고요. 하락은 42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합 지역은 11개. 상승 지역이 확실히 많아지긴 했네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들 지역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서울은 매수자 관망세 짙어짐. 제가 최근에 현장 임장 많이 가보면 느끼는 겁니다. 송도, 동탄, 마포, 잠실, 경희궁, 자이, 제가 다 임장을 최근에 다 해봤는데 주춤, 거래량 주춤, 상반기 2, 3억 정도 올라는 피로감이 누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따라가도 되나 주춤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호단지 위주로 집주인들이 그 대신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급매물이 아니라 호가대로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아주 활발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는 0.12에서 0.13%인데요. 김포, 동두천, 이천 같은 지역들은 하락이고 과천, 안산 아마 GTX 때문에 그 초지동 요런 데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화성,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 하남, 성남 같은 지역들이 상승입니다. 인천은 미추홀, 부평은 하락이고요.
송도, 청라가 있는 연수구나 중구는 상승입니다. 주간 이슈 한번 볼까요? 지분적립형 주택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경기도시공사 GH에서 지분적립형 아파트를 공급한다는데 이건 또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왜 불만이냐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적금처럼 어떤 지분을 사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최초 10%에서 25% 정도 집에 대해서 지분을 사고 20, 30년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지분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죠. 누가 이걸 살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5억 원 분양가가 20년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25% 1억 2,500 내고요. 25% 지분을 가지는 거죠. 4년마다 7,500만 원씩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는 팔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내 지분이 50%면 시세 차익의 50% 내가 가져가고 공공이 50% 가져가고 차라리 대출 받아서 그냥 집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자 내다가 집값 올라가면 그거 다 내 거 먹는 게 낫지. 굳이 뭐 이렇게까지 지분 적립형.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적은 돈으로 먼저 내 집 마련하고 지분을 계속 사 올리면 된다. 그런 구조지만 저는 큰 호응을 얻기는 조금 쉽지 않다.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시장 과열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뭐 130배가 높아졌다 이런 뉴스 나오는데 뉴스는 잘 봐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 1월 기준에 둔촌주공도 미분양이 났던 1월 기준에 0.28대 1에서 37대 1로 130배가 늘어났다는 거지 37대 1이 2020년,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엄청난 숫자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청약시장이 왜 이렇게 과열이 됐느냐. 일단 뭐 시장 분위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라는 심리 회복이 있고요. 청약의 특징이 있죠. 무조건 올라가는 무조건 그런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10%만 내고 잔금 때까지 2, 3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청약의 장점이 있고요. 건축비,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지금 분양가가 가장 싸다라는 게 요즘 팽배한 분위기죠. 거기에 착공,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받는 게 좋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수도권 위주로 청약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올라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거침없는 분양가 인상, 상승인데 심리 회복하고 분양가 상한제 캡이 없어졌고요.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막 올리는데 최근에 현장 상황 주춤하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분양가는요. 주변 아파트와 연동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광명 뉴타운의 아파트가 5월에 포레나 자이 그렇죠? 자이 포레나인가? 자이 더샵 포레나인가? 그게 10억 4,500인가? 그랬었는데, 최근에 아이파크 12억 7,200, 2억 넘게 올랐잖아요. 3개월 만에. 왜 그러냐?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주초맞죠? 하반기에 여름 휴가 끝나고 추석 이후에 그렇게 2, 3억 안 오르면 분양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면 미분양 날 겁니다. 그래서 천정부지 올라갈 수는 없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요. 주변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분양가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가 상반기처럼 그렇게 상반기보다는 상승 폭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이런 속도로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공급 대책 나다고 원희룡 장관께서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 1월, 올 1월이죠. 작년 12월, 올 1월 꽁꽁 얼어붙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녹아서 말랑말랑해졌어요. 여기서 더 뜨거워지면 안 되는 거죠. 딱 요런 정도 미지근한 분위기에 딱 좋은데 여기서 혹시라도 공급 감소 우려 때문에 뭐 LH 주택 착공 인허가 물량도 줄어들고 분양가 상승 압력도 높고 LH 부실 문제 때문에 공공 분양도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혹시라도 이 심리에 영향을 줄까봐 공급 감소에 대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그래서 일단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 수요자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뭐 중도금 대출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공급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PF 대출 요즘 어렵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이자
또 연장도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PF 대출 관련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공공주택 인허가 규제 완화. 그러니까 공공주택 차질 없이 많이 하겠다. 일각에서는 그 9월에 2호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오는데 물량을 더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소진. 지금 7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이 6만 3천 호 정도 되는데 지방이 한 8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 미분양 소진을 위해서 양도세 면제 뭐 이런 카드, 한시적인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